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 제가 잠시 사전 방송을 통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던 방송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중요한 광고 사항은 요 오른쪽 제가 화면 바라볼 때 우측 상단에 지금 보이는 오늘 오후 1시 부산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십시오. 포스터를 한번 잠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준비된 포스터 한번 올려주세요. 4월 10일 부정선거 규탄 국민대회, 부울경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데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현장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장소는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하루 집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역이 끝나면 내일은 또 대구에서, 끝나면 또 대전에서 이렇게 계속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집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오늘 집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방송할 때에는 오늘 연차를 쓰고서라도 갑니다, 아니면 반차를 쓰고서라도 참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직장에 다니셔서 반차나 연차를 쓰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참석하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부울경 지역 자유마을 회원분들은 신속하게 각 마을에 계시는 동대표님부터 해서 임원분들, 그리고 그 임원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서명을 받았던 일반 회원분들에게 쭉 전파해 주셔서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4월 10일 부정선거 규탄 국민대회에 몰수히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울경 이 지역에 아는 지인분들이라든지 우리 자유마을 또 회원분들이 계신다면 광화문 애국세력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몰수히 이 부산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방송이 있다는 것, 국민대회가 있다는 것 꼭 인지해 주시고 1시 전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광고를 마친 이후에 전광훈 목사님과 또 교수님들 방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제 방송인데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공지를 잘 들으시고요.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오늘 오후 1시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다는 내용 주변에 빨리빨리 전파하고 확산시켜 주셔서 많은 분들이 몰수히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빨리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마을 회원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해 주시고, 동대표님들께서 1차적으로 우리 그 임원분들 12분에게 연락해 주시는 것, 그리고 12분이 일반 회원분들에게 또다시 확대해서 연락해 주시는 것, 요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집회에 우리 자유마을 회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연락하셔서 조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현장에 몰수히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부산역 광장입니다. 저희가 부산역 광장에서도 여러 번 집회를 했기 때문에요. 찾아오시거나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산역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정선거 관련된 주제로 이번 국민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부산에서도 그 영표 나온 지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장학일 목사님께서 영표가 나왔다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영표 나온 그 투표소에서 투표하신 분들이 확인증을 끊어서 오셨는데, 내가 그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었는데 어떻게 영표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 증거,
증인분들과 그런 자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뿌리 뽑지 아니하면 참 이게 계속 어떻게 신뢰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걱정인 거거든요. 아예 선거 자체를 보이콧해 버리면 정말 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체를 들춰내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위한 중요한 집회니까요. 이 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광고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목사님께서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했던 방송들입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 함께 보시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대국민 호소문 영상과 더불어서 우리 교수님들 제2시국선언문과 교수님들이 방송을 쭉 이어가시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몰수히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광고 방송 이후에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조직을 완성하였고 시민단체, 해병대 등 일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넷째, 건국 후 처음으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고신,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침례교, 개혁측, 한기총, 한교연, 여성 목회교단 등 자교총 설립을 통한 조직운동을 진행하여 1,700만 세례교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천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전국순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번에만큼은 선제적으로 대결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기자는 것이야. 경주여 일어나라! 울산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밖에. 포항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근데 넘어갔다고. 누구에게? 문재인, 이재명. 아직도 국민들이 참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남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구미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려면 바치는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통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1,000만 조직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동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인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전 목사님하고 꼭 손을 잡고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이승만은 직접 만났어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원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누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미칠라 그래 대통령. 그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아찔할 뻔했다. 사실은 힘을 합쳐서가 아니라
광화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끝날 뻔했다는 거야. 광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내가 세 번 깜빵 안 갔다 왔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세상에 살까? 이미 북한의 연방제 속에 살아있다. 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1000만 명이 조직돼서 한 자리 모이면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춘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본게임 전쟁은 한국에서 다음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드디어 알아차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원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이 사람을 돌려서 주력 부대를 쳐서 역사를 세워나간다. 윤석열만이 문재인 저놈을 죽일 수가 있고 윤석열만이 박근혜를 살려낼 수 있다. 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청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번 들고 천안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하면은 그날이 바로 자유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는 날입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 성령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근데 지금요 이재명하고요 문재인이가 합해서 다시 지금 탄핵시키려고 윤석열을 이것을 지켜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장충체육관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하여 세계 G2 국가로 갈 것인가? 반드시 3년 안에 통일 한번 해봅시다. 빨갱이들 다 척결해버리고 Wipe out all the communists.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And we must eliminate the North Korea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유통일. reunification.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If God is on my side,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us.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his possible as well? 여섯째, 천만 조직 완성을 위한 전국 지역 교회 연합인 전지연 대회를 계속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3개 지역별 조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세계 교민청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50개 주 교민청 대사를 세웠으며 세계 230개 나라와 도시별로 교민청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회를 통하여 정권 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지난 7월 27일 개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최후 마지막 결정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의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좌파들도 알고 우파들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왔는데, 이번에 선거가 완전히 부정선거를 넘어 사기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부정선거는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순서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스로 본인이 연설할 때 대구 경북에 연설할 때에 웬만한 배심이 없으면 그 배심 이 배심을 요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장점인 배심 그 배심을 이때 써먹어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각오로 5.16 4.19 혁명 정신으로 완전히 선거 전체를 다 무효화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선포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제 강화문 운동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걸 그건 뭐 지지해봤다 뭐 3년 후에 망하나 지금 망하나 뭐 망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오후에 1시에부터 부산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대구에서 야외입니다. 대구 야외에서 또 1시부터 규탄 대회를 하고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대전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또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해서 4.19, 5.16으로 우리는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이거 왜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주에는 경부선에서 하고 다음 주는 호남선에서 하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주간은 경부선을 타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만 총동원하여 토요일 날 국민대회를 동아면서점에서 또 시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왔는데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걸으냐 일단 소개부터 하고요.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천불이 나요? 열불 나고 네. 천불 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심정이. 전준환 목사님. 저는 심장이 뛰어야죠. 심장이 뛰어. 홍노영 박사님. 네. 어떻게 천불 나야 안 나? 우리 할아버지 어릴 때 가끔 천불이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네. 그때 이후에 요즘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생각이 나고 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일체 지금 뉴스 그런데 노출 안 되고 안 그러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쌍판대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거짓 아닙니까 전부 거짓으로 점철된 이 나라의 정치 언론 그 보면은 정말로 이 나라에 살 그런 맛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국권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까지 우리가 싸워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천불난다를 한번 다시 듣고 하는데 일단 원작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조나단 목사님이 이게 각색을 또 했는데 기가 막히게 했어요. 먼저는 원보를 먼저 듣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천불납니다. 지금 천불하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조나단 목사님이 새로 편집을 광화문 중심으로 했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조나단 목사님 편집한 거 해결책입니다. 강화문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할 때에 그 박태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가 오늘 보내준 그 영상, 이영환한테 보내준 영상 그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혁명은 이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할 때에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아무나 혁명하는 게 아닙니다. 혁명은 요거 듣고 나서 요거 또 투표 한번 할 텐데 우리도 이런 정신을 할 수 있느냐 없냐 요걸 1번 2번 투표부터 한번 하고 할 텐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박정희가 혁명을 했는가.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 5.18이 아니고 5.16인데. 예, 5.16. 예. 자, 그거 다 들었어?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목사님?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얘들아 다시 한번 잘 찾아봐라. 자, 저 내용을 해설을 하면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혁명을 각오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 끝나는데 바로 전날, 예. 하루 전날 박태준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박태준을 불렀는데 이 박태준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 5.16 혁명 그 동지 명단에서 박태준을 뺐다는 거예요. 예. 박태준을 왜 뺐느냐? 나는 이제 내일 혁명을 시작하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나는 군사법정에 서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군대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네, 예. 그래서 자네 명단을 일부러 숨기려고 빼놨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후에 군대를 끌어가기 위한.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참 자기 처자식을. 그렇습니다. 예. 유경수 여사와 박근혜하고 박지만 이 처자식을 내가 너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 박정희가 정신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목사님. 네. 마지막 예컨대 일생일대에 네. 거사를 앞두고 네. 저런 이제 비장한 얘기를 그래도 저는 이 박태준 씨한테 저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행복한 분이에요. 제1번에 신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뭐 포철 이거 다 맡겼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로님은 내가 박태준처럼 여기서 우리 혁명 여기서 빼드릴까?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살려드리기 위해 아니 지금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 예, 제가 뭐 함께 하면 죽는데. 아니 근데 미력하지만 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누굴 빼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미 드러나가지고 드러나기도 했지만은 빼고 자시고 할 상황이 나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강훈을 동의할 수 없었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전준함 예. 명단 빼줄까? 박태준처럼. 여기서. 지금은 뺄 수도 없고요. 수 없어. 결국은 이제 저런 두 사람이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박태준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 박태준이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포천을 시켜가지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박정희가 사람을 보는 눈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박정희가 보는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사람을 쓰는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쓰는 것은 이승만 박사보다 더 탁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제 1번이야. 사람 쓰는 것은 1번이야, 1번. 이승만은 그때 나이가 많았고 90 가까이 되니까 흐린 거야, 벌써. 판단력이 흐린. 그러니까 이기분 같은 사람을, 예? 부통령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박정희 대통령을 좀 연구를 하면 사람을 저런 사람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이 사람 보는 눈에 사람을 문제가 못 있어요. 써요. 사람을 못 써. 사람 못 써. 홍도영 박사. 예. 명단에서 빼줄까? 박태준처럼. 아니 빼준다는 것도 좋고 빼준다는 건 그만큼 박태준처럼 신임한다는 게잖아 그게. 그렇지. 뒷일을 훈일을 도모한다. 그렇지. 그러나 뭐 현 상황에서 뭐 빼고 받고 할 거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떠드는 이야기가 다 증거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다가 뭐 그 명단을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 5.16하고 이 광화문운동은 좀 다른 점이 광화문운동에서는요 정 목사님 빠지시면 다 전멸이요. 전멸이야? 후위를 그렇죠. 후위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도 없고. 후위를 도모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용병술의 대가라고 많이 했거든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 그 권력을 잘 유지했는데 맞아. 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간 좀 그때부터 잘못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예. 차지철 같은 저런 사람을 써가지고 예. 그런 난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그야말로 세계 정치사에 잘 없는 아주 각과 권력기관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그 유지를 잘했다고. 예. 그게. 그래서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뭐 산업화와 아니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 뭐 본인이 정권 잡는 건 어떻게 됐든 간에 아웅산에서 그 당시에 죽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그럼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좌파 쪽에서는 그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 개새끼들이 5.18 노래만 부르고 앉았고. 그래 김재혁 같은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그럼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뛰어난 경제수석이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예. 대통령이 그 당시 나는 경제 모른다. 네가 경제는 대통령이다. 정권을 다 맡겨가지고 네. 그뭐 11억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붕괴되는 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다 극복하고 넘기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을 쓰는 거는 전두환도 대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예. 그 7년 동안 예.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됐고 성장했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적자에서 흑자로. 예, 그리고 예. 그 서민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뭐 박정희 대통령 씨는 그 준비하느라 그랬지만은 가장 서민들이 정말 경제가 좋다, 살기 네. 좋다 느낀 게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도요. 딱 그 시절입니다. 그 막 이렇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삼천교육 때 뭐 예를 들면은 제일 그때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깡패들. 이 기자들 잡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기자들을 그것도 중앙 기자 말고 이제 예. 지방 기자들 지방에 돈 막 뜨는 그 사람들. 이권에 막 해가지고 맞습니다. 막 협박하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똑같아. 예, 예, 똑같아.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은 중앙 기자들도 다 타락했어. 조선동까지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 20대였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이고 그 쓰레기 같은 기자들 다 잡아들이니까 살 것 같다.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였거든요. 그 사실은 총보다 더 무서운 게 펜이거든. 예. 사람 죽이는 게 깔짝깔짝깔짝 써버리면 그냥 사람 한 칸에 죽어버리잖아요. 참 총보다 더 무섭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가끔 담임 선생님이 아프면 못하면 교장 대리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분은 맨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무서운 게 있는데 혀끝이 무섭고 칼끝이 무섭고 그 다음에는 붓끝이 무섭다.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붓끝이다. 요즘 팬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게 뭐 무서워. 총이 제일 무섭지. 칼이 제일 무섭지 이랬는데 지랄하고 보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무서운데 그것을 이 기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보면 광화문에서 그렇게
토요일 날 떠들어대고 그래도 기자들이 그 수백 명, 수천 명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올려서 누가 보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거짓 언론들을 앞으로 혁명이 나가지고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디 저기에서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돼갖고요.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을 45명을 이북에다 좀 초청해달라 그래가지고 평양을 데리고 왔죠. 평양으로 데리고 네. 가가지고 거기서 뭔 짓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언론이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네. 거기서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 이제 비판하지 마라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내가 비판뿐이겠어. 그 다 그 저기 시바지 전술 다 썼겠지 또 뭐. 그래서 그 우리 김학생 교수님, 네. 이거 보면은 나는 김대중이를 생각해 보면요, 요새도 맨날 뭐 노무현이 김대중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프랑카드나 이런 걸 보면 천불이 나요. 제 마음에서 예, 예. 저 사람들이 국민 속에 뭘 심어주었을까? 그러면은 김대중이가 우리 젊은 시절에 보면 4대국 안전보장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했더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어요? 예비군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중경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중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더라고요. 종속이론에 따른 것이죠. 이게. 예. 사회주의 경제야. 경부선 반대했지요. 추사파를 다 심어놨지요. 햇볕 정책 했지요. 다 근데 반대야. 나는 김대중이가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도 잘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럼 왜 호남 사람들은 무한 공항 만든 거 있잖아. 호남 사람들은 왜 그렇게 김대중이를 뭘 잘했다고? 아, 저도 목사님 김대중한테 속았어요. 속아서 제가 한번 저 김대중을 찍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김대중이 대통령 됐을 텐데, 이제 이 조선일보에요. 김대중 지지하는 학자들 모임에 제가 이름을 올렸다니까요. 그랬더니만 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해병아대 교수니까 이제 총장이 이제 학장을 부른 거예요. 아, 김학승 교수가 호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부인이 호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이름을 올리느냐? 이제 호남 교수들이 몇 명 올라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장이 재미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생긴 게 김대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길게 보니까 김대중한테 제가 넘어갔고 지금 보니까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더 그 김대중을 알게 됐지만 제가 이제 박정희를 다시 한번 책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김대중이가 이거 참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그 저는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한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전준환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4대국에 의해서 안보를 지킨다. 그다음에 그 대중경제론, 향토 예비군 폐지. 그게요.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이가 내세운 공약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71년도입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김대중의 공약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귀에 솔깃해요. 대중경제라든지 향토 예비군 폐지하자. 그다음에 4대국 보장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신헌법을 다시 보는 게요. 71년도에 김대중하고 붙어가지고 100만 표로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4년 뒤가 되면 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지. 라고 했기 때문에 72년 말에 유신헌법을 만들게 됐더라고요. 그것도 잘한 거야. 저는 그래서 제가 유신헌법은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유신헌법 자체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유신헌법 자체를 만들게 된 동기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제가 비난의 강도를요 10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찬성이야. 그게 그 당시 정말로 71년도에 김대중이 그런 말을 했는데 75년도에서 정권이 넘어갔으면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김대중이가 근데 북한하고의 관계가 깊었잖아요. 끝난 거야. 그렇으면 대한민국도
돌리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망조가 들었을 것이다. 박정희도 또 사형당했어. 아,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그렇죠. 제가 김대중이를 처음 본 것이요. 10대 때 예. 대전역 광장에서 그 마지막 내일 투표하는데 오늘 와서 유세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아멘 했겠지 뭐. 처음으로 갔거든요. 야,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혼을 뺄 정도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말을 잘하죠, 예. 말을.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김대중은 완전히 선동가예요. 아, 선동.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직접 대면해가지고 동교동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한 4시간 해봤거든요. 사람 혼을 빼버려요. 말을 하면은. 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런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써먹는 선동의 명수가 바로 이 김대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기는 뭐 김대중 잘하지만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뒤지지 않게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거는 나는 그 급에 넣으면 안 되지. 나는 아니 말 잘하는 거 뭐. 인류 역사 이발하고 틀리죠. 인류 역사 2000년에 나는 기록이 되니까 인류 역사 2000년에 목사님 그거 아시죠? 향토 예비군이 언제 만들었냐면요. 김신조. 그렇죠. 김신조가 와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해에 향토 예비군이 만들었다고요. 맞아. 그게 68년도인데 3년 후에 그 향토 예비군을 없앤다고 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이냐 이 뜻이에요. 저는 그 당시 뭐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그래서 이 김대중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속았다. 그런 것을 이제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 10월 유신에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예. 체육관 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 가지고 장춘 체육관에서 일단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의원을 먼저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그 대의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 방송실 한번 찾아봐라. 한 7천 명 됐을 거예요. 7천 명. 대략. 그 7천 명이 장춘 체육관에 모여서 이제 대통령을 지명하는 이제 그 선출했죠. 간접 선거잖아요. 예, 예.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넓은 의미 선거 예, 예. 인단을 예. 먼저 구별로 투표를 해서 전체 다 먹잖아요. 예, 예. 미국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겼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선거 인단 전체 수를 다 주서 먹는 그렇습니다. 한 예. 사람이 다 먹잖아요. 예, 예, 예. 그 지금도 이제 미국은 그렇게 간접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 내 친구 되는 이 토마스 리드가 힐라 호텔에서 만나서 나한테 설명하기를 트럼프하고 바이든 누가 이겼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양쪽의 표는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야. 뭐 텍사스는 다 전부 트럼프 거고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는 다 그 민주당이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큰 주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에서 항상 키를 잡고 있는 구가 6개가 있는데. 6개. 예. 네.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뭐 미시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부에 아주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다음에 거기 저 장로님이 교황 교수로 갔던 버지니아. 버지니아하고 이제 그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요 5개 정도에서 이제 길판이 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에서 선거에서 이기면 한 표도 못 가지고 전체가 다 싹쓸이 가지고 가는 거야. 그렇죠. 예. 선거인단을.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거인단이 다 합해진 뒤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지명전. 거의 형식적이죠. 형식적. 예, 예, 예. 치명적인데 역사에 미국에 보면요, 공화당으로 그 대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예. 본 선거에서는요 거꾸로 뒤집은 얘가 한두 분 있더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뒤집어지진 않았고 목사님. 어. 그 대의원이 공화당으로 됐는데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몇 있어요. 후보 중에 대의원 중에. 아, 그러면 저 주민들이 예. 그 사람을 용납을 해요? 아니 그 다음에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저 정치 생명 끝나는 예, 거지. 좀 끝나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그 원칙대로 하는데 예외가 몇 있었습니다. 몇 명. 아니 대통령이 근데 아니라 그 후보가. 근데 192석 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사람들 제발 좀 전향해서 저 자유통일당으로 좀 오라고.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 이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정말 뭐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무슨 192명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인간들이 만약에 갈라진다면 뭐 친문이라든지 친명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걸은 그렇게 일부 해쳐 보일 수는 있어도 올놈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 아까 천불나고 연불나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항상 역전을 시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뭔 일을 벌려갖고 이 대한민국을 뒤집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지냅니다. 사실 제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이미 벌써 이게 국가 사회가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된 상태라는 것을 이게 청와대 직원들 300명이 모르고 있다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때까지 본 그 청와대 대통령실의 그 모든 그 시스템이 최약체 같아 지금. 최약체고 전부 다 이게 아참만 떨고 앉았고 지금 무정부 같아 무정부. 예. 무정부야.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완전 그냥 뭐 어디 돌아가는지를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게 지금. 저도 홍 목사님 같이 짜증 나서요. 제가 보통 이제 그 이 토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안 봅니다, 제가. 왜냐면 열불나서 열불나서 천불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할 수 없이 뉴스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빨리 보도하니까 그건 안 보면 안 되니까 그건 봐도 다른 것은 제가 짜증나서 못 보겠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저 종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 그때 만들었을 때는 저 종편 때문에 좌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네. 종편의 최고의 혜택자는 박근혜요. 네. 종편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된 거야.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상파를 비롯해서 종편까지 이제 다 좌파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 그 진해가 이제 이번에 이기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기고 이번에 이기다 보니까 와서 그 패널들이 억지 주장을 할 때 그걸 듣고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요, 목사님, 이 사실은 이제 호남이 변하면은 대한민국이 변한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호남만 변하면은 대한민국이 변한다.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사모님들이랑 같이 모여갖고 이 호남을 김대중 여기에서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것을 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호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걸 말씀드렸다. 그래서 호남을 구해내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고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향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 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저 유대인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고대 호남 항우회가 제일 잘 뭉친다고 하니까 뭉쳐가지고 우리가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 나보러 좀 앞장을 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 보고 드렸다. 얼마든지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불언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회를 모여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쓰든지 서울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뭉쳐서 고향을 살려내야 돼요. 자, 기도회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전주남한테 앞으로 전주남은 이런 방송에 오지 말고 단독으로 호남 방송을 오후에 와서 혼자서 그 하기가 좀 못하면 호남에 그또 강력한 우파 있잖아. 그 목사님들 제일 내가 소리 하나 해줄게요. 지금 한교연 대표회장 있죠. 한교연? 대표회장. 누구죠? 그분이 전라도인데 한교연 대표회장이 전라도인데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세워놨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그때 김대중이를 죽여버렸어. 동해에서 그냥 바다로 내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그 목사님 모시고 또 다른 목사님 모시고 해서 알아본 전화에는 광주의 목사는 어쩌는 전화 또 왔더라고. 막 성질나가 못 살았기. 그분 같이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전전함이가 저 사회 하면서 호남 향후에 토크를 따로 방송을 나라에서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네. 그 다음 뭐 전 목사 교회에서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든지 해서 기도회를 강력하게 호남 기도회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호남을 김대중의 이 악령으로부터 이걸 건져내야 돼. 근데 목사님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투 트랙. 왜냐면 이제 전준환 목사님에게 하시는 그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네. 시간적으로. 네. 근데 그 전에 근데 이 영남 또는 이제 대구 경북 서울에 있는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결집을 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숫자가 큰데 홍 목사님.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지금 뭐 한동훈이 문제가 나와도 그걸 갖다가 한동훈에 다시 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든지 또 그거를 봐주려고 하는 근데 뭐 비대위원장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이 이 보수 우파의 의견을 결집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시켜주는 일도 하면서 호남을 깨우는 일을 같이 될 것 보수파 같습니다. 결집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그 부정선거 이거를 기회를 삼아 가지고 네. 그 저 좌파를 척결하고 네. 그 새 놈을 갖다가 문제 때려잡아 가지고 사법 처리해 버리면은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조국,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예. 그 잡아니면 보수 우파는 결집이 뭐 되지 말라고 해도 되지요. 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탈했거든.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지금 투표할 시간이 한번 됐는데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아까 절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박정희의 이 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투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유언을 박정희의 유언입니다. 유언 5.16 유언입니다. 5.16을 하기 바로 하루 전에 박태준을 불러서 유언을 한 겁니다. 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고 볼륨 높여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번복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혁명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혁명을 하는 겁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는 박정희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좋다. 혁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좋다. 이것은 1번입니다. 1번이고 아니다. 박태준 같이 나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2번. 박태준처럼 살려줬으면 좋겠다. 2번. 자, 1번, 2번 투표 한번 하세요. 이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좋다. 1번이야. 이게 가문의 실력이야, 이거. 참, 와, 좋아요. 신난다. 신나요, 신나. 와, 참. 계속 올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나라 살아나는 거야. 응? 2번이 가끔 하나 있네, 가끔. 저 아마 90대는 할머니가 2번으로 실수를 해서 하는 것 같아. 3번도 있어, 장난치는 사람들이. 3번도. 하여튼 100명 중에 1번은, 한 명은 항상 간첩들이 들어오니까, 저 북한의 통전부에서 들어와요, 여기에. 또 4번도 왔어요. 4번 저건 북한의 통전부에서 온 거야. 4번에서 왔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서 그것도 한 개는 꼭 보면요, 엉뚱한 씹고 나가는 놈이 있거든. 그거 다 북한의 통전부에서 오는 겁니다. 통전부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제1차 혁명이 바로 이승만의 혁명, 건국. 2차 혁명이 박정희 혁명인데 이번에 3차 혁명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제 빨리빨리 또 연락해서 우리 오늘 10만 명으로 동시시청 10만 명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혁명 정신으로 계속해 주시고 내일은 부산역 광장에서 부정투표 규탄 대회를 합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예. 40 부정선거 규탄 국민대회를 부산역 광장에서 하니까 부울경, 경남, 부산, 울산, 경남에 속한 사람들은 총 직결해 주셔서 일단은 모이는 숫자를 보고 좌파 애들이 아직 다 오줌을 싸도록 이거 끝났다 이거 도저히 광화문 못 이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날은 또 그 반월당 사거리입니다. 대구에 목요일 날 오후 1시입니다. 똑같이 반월당 사거리에서 또 우리는 국민대회를 또 이 규탄대회를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대전역 광장입니다. 대전역 광장. 대전역 광장에서 또 우리는 충청권, 충청남북도, 충청권 세종에서 다 모여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경부선을 이제 우리가 탈락을 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호남선을 또 타서 반드시 이제 혁명 정신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4.19, 5.16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 제가 또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은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이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했고 또 제가 총사령관을 맡아서 저는 이 운동하다가 3번 동안 감옥을 갔다가 왔습니다. 감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모든 화살이 저한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좌파 단체 3군데서 회의를 했는데 정광훈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목적지를 달성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를 제거하십시오. 나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 때문에 나는 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 부정선거를 다 밝혀드렸고 또 이제 대통령을 지지 세력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내일부터 이런 대회를 해서 6월 6일 날 우리는 D-Day를 잡고 완전히 5.16 군사혁명을 완수하는 완결 짓는 이러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하실 신서가 됐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셨잖아요. 경북대구에서 연설하기를 웬만한 배심이 없으면 이제 배심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8% 있죠. 1638만 명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히 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뭐 권유를 하거나 권고를 할 자격이 없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어본 적도 없고 또 정치에 대해서 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상식입니다. 대통령님을 좋아가지고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28%, 24% 내려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통령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 잘 들으세요. 절대로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인사하는데 실망을 해서 경북 대구부터 15%가 빠진 거예요. 인사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더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대통령은 가문이 만들어 놨더니 지들끼리 다 해먹네.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래서 지지율이 빠져서 28% 내려간 것입니다. 인사입니다. 결국 인사. 인사에 키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잘 들어주시고, 대통령님이 이 말을 어떻게 또 직접 듣겠어요? 수석들 뭐합니까? 비서관들 300명 뭐합니까? 이런 정말로 시대를 분수령을 가르는 이러한 방송 내용을 스케치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청와대 비서관들, 야 이 머저리들아, 그동안 2년 동안 실패해봤으면 됐지. 나머지 3년을 또 말아먹으려 그래? 응? 또 말아먹으려 그랬냐고 또. 대통령님은 검찰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됐으니까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년 경험해봤잖아요. 아, 이거 인간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되구나 이거든. 그래서 인사검증을 하실 때 거기에 무슨 인사검증팀 뭐 법무부에 대도 안 와요. 그 인간들이. 사람 볼 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유통일 정신, 이제 나머지 3년은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더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그 다들 정치가들이 다 사기치는 거죠. 그거 다. 정치가들의 사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대한민국이 여기서 세계 6위권인데 이만큼 살면 됐지. 앞으로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님 앞에 문자 한마디를 쓰자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조지 프리드먼 박사, 엘빈 토플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골드만삭스, 해외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한국의 체제로 통일되면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 30대 재벌, 그리고 북한에 있는 노동력과 광산자원, 우라늄, 히토류, 이것이 합쳐지면 인류 역사상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님들 이거 리포트해서 좀 대통령께 보고 좀 해라고요. 어떻게 바깥에서 보는 말이야. 이 정강훈 목사만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년 동안 통일이요. 통일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통일하면요 세계적 지도자로 딱 떠오릅니다. 세계적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바꿔야 되고, 그중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2050년도에 가면은 우리나라 GNP가 개인당 국민소득이 40만 불을 넘어가서 40만 불.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 이후로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그때 내 나이가 92살인데 내가 한국이 통일이 됐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한번 보리라.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때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고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인 지금 심양입니다.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 동북 삼성이 과연 어느 나라의 땅이 되겠느냐? 나는 이걸 흥미롭게 한국에 가서 지켜보겠다. 이게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지금 현재 주장이에요. 반드시 옛날의 고토인 심양, 지금 심양입니다. 심양. 그 다음에 흑룡강, 요령성, 그 3개 성은 옛날에 다 고구려 땅입니다. 그것을 통일된 한국은 다시 찾으려고 덤빌 것이다.
덤빌 것이다가 아니라 100% 찾을 수 있어요. 왜? 이유처럼 하면 돼요. 그 성별로 전부 다 나눈 뒤에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저 헝가리, 폴란드 또 오스트리아 보세요. 다 러시아 연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유럽권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동북 삼성은요 우리하고 공동국가로 하면 돼요. 내가 처음 연변에 갔을 때는요 55%였어요. 조선족들이 55%. 그리고 전부 주력 간판이 전부 한글로 다 돼 있어요. 한자가 보조로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동북 공정 때문에 중국 놈들이 겁먹어가지고 말이야. 전부 조선족 이동 다 시켜가지고 저 남쪽에 저쪽으로 상해, 항주 이쪽에 가서 일하라고 또 이동시켜서 지금 조선족이요 20%도 안 돼요. 지금 중국 놈들이 은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특검, 뭐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그 계절을 떨어봤자 그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통령님을 받출 테니까 통일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시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또 북한이 또 인공위성을 가장한 군사위성을 또 선제 중간에 폭발했는데 2분 만에 이제 하여튼 북한이 무슨 불장난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때에 바로 통일의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뭐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 광화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저 조나단 노래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대통령님 들으시고 힘을 내세요. 이걸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좌파 겁내지 마세요. 192석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미 벌써 그 안에서도 내분이 또 일어났어요. 조국이하고 또 이재명하고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정치가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아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죠. 힘 안 납니까? 조금 전에 투표하는 거 보셨죠? 대통령님을 위하여 죽을 사람, 생명을 내걸 사람이 수만 명이 지금 여기 투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기죽어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제도 17개 정당이 조국 정당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그 저기 저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또 정의당, 녹색당 7개 정당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7개 정당이 총동원했어요. 했는데 2,000명도 안 모였어요. 2,000명도. 예. 그런데 이 경찰들 이 개자식들이요. 전 차선을 다 막았다고요. 맞습니다. 예. 전 차선을. 예. 우리는요. 차선 막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막아주고. 안 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 경찰 이놈들이요. 뭔 생각하냐면 이미 정권이 넘어간 걸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괜히 줄 서봤자 덕 볼 거 없다. 예. 벌써부터 그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경찰들이 네. 정부에 민감하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만 하고 보험을 들어야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경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민노총은 1m 거리를 두고 앉잖아요. 네. 우리는 바싹바싹 붙어 앉잖아요. 걔들은 가로 세로 1m야. 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부상자도 나지 않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우리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하면 이 사상자가 날 수도 있는 집회거든요. 그렇죠. 하도 붙어 앉아가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선을 열어주지 않는 태도가 좀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그 집회한 거 드론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비교가 안 돼요. 서울역에 그 7개 정당이 총 직결 다 했다고. 거기 당원들이 뭐 2천만이면 뭐해. 안 한다는 거 다 아는 거야 벌써. 좌파를 찍었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좌파 다 찍은 것도 아니고 다 사기쳤지만은. 그런데 그 자식들이
뭐를 왜곡했노 하면은 몇 년 전에 우리 자유우파가 강문에서 했는 엄청나게 많이 모인 인파 그걸 마치 이번에 최상병 특검 항의하는 그 데모 서울역에서 조금 모이는 그걸 갖다가 과거에 우리가 했는 걸 그걸 띄워가지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우리 사기를 치더라고 개새끼들이. 정말 아유 진짜 한마디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개새끼들이. 아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저 국민대회 한번 보세요. 이거 영상 드론 영상 한번 보세요. 들어봐요. 저 우리는 막 몸과 몸이 닿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인도 쪽에 있는 거 보세요. 저기 동아면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도로 쪽에 서 있는 사람 보시라고. 도로 쪽에 경찰들이 근데 어떻게 하든지 저 빌딩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말이야. 예. 저게 두 칸만 목사님 옆으로 틀어줘도 그렇지. 두 칸만 해도 좋거든요. 자, 정치는 어차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 너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너가 사느냐. 정치는 결국은요. 네. 이거는 사생결단이거든요. 예. 뭐 둘 다 같이 살자 다 뻥이요. 그 미국 정치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국 정치는요. 이승만과 그 남노당의 박헌영도 네. 너 죽고 나 죽고거든.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예. 박정희도 마찬가지야. 한국 정치 수준이 아직 그 정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재명 하는 꼴 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하는 저도 참 이번에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자기중심적으로 했습니까? 친명 횡재를 했고 비명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한 이재명이가 혼자 독단적으로 황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 그 당은 분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분리는 됐어도 떨어져 나가도 그거를 따라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이재명의 중심으로 이 집결되어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뭐 아시다시피 7개 범죄에 대해서 9개 혐의와 7개 범죄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면요.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 현상을 어떻게 저렇게 이 범죄 집단인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다니는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열불 나고 천불 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요. 저 이제 보면은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예. 뭐 무슨 목표가 없냐 그러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자 이런 세력의 저 좌익 세력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겠다. 요걸 딱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박정희 용병술 아닙니까? 아니 그 문재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목표를 정하고 그렇지. 사람을 딱 하고 근데 이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엔 이걸 있죠. 척결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정의 목표로 이걸 분명하게 내세우지를 못해요. 첫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을 쓸 줄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너하라 방송을 보고 잘못된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하라가 국민을 계몽하는 거였단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지금도요. 선거가 이렇게 딱 끝나면은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가장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조국, 문재인, 이재명
지금 이 처벌이죠. 문제를 빨리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검찰총장이나 뭘 누구 시키더라도 너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둘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시켜야지. 시켜놓고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윤석열이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딱 하면은 협치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분탕질을 하면서. 그러면 협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정리를 하고 갈 거냐? 윤석열이가 지금도요. 이걸 갖다가 지금도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그러면은 사람을 쓰는 거 보면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맞아. 협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걸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하는 말이 누구 옆에 두지 마라, 누구 옆에 두지 마라 계속 나오는 김한길 것이. 옆에 두지 마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빨리 쳐내라. 지도자로서 협치를 할 것 같으면 그리 가버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이 보수 우파들이 그쪽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48%는 집결해야 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윤석열은 지금 2년을 지금 허송세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자꾸 그 한동훈이에 대해서 처음에 나올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서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거 안 하면요. 저 윤석열 때는 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USB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지. 구체화 됐잖아요. 그럼 바로 문재인을 체포해야지. 배상해가지고 체포.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오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불러서 이거 빨리 조사해봐라. 그리고 빨리 지시를 해야죠. 이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옆에다가 쓸 줄을 몰라요. 나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홍동현 박사님. 예. 민정수석실을 폐기했거든. 민정수 폐기했죠. 예. 그 폐기한 의미는 뭘까? 왜 민정수석실? 글쎄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해가지고 권력이 남용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기는 좀 더 차별화한다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결국 있을 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그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아까 박정희 이승만이 자기 이념에 충실했고 문재인 충실한 거예요. 그쪽에 좀 화끈하게 하자마자 그 위원회 조직해가지고 혁명하듯이 다 조직잖아요. 그게. 그럼요. 자유파를 갖다 완전히 괴멸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잡아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우리 자유파가 참 여러 가지로 윤석열이 감정 안 좋은 사람 많았잖아요. 박근혜 탄핵 과정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화문에서 뛰어 올려가지고 할 수 없다. 저 사람 아니고는 안 되겠다. 눈치 끈 감고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래가지고 밀어줬는데 역시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망한 대다수 정통 보수파가 떠난 거예요. 정통 보수파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하면 빨리 그 원래 돌아가야 돼요. 원래 자기를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성원해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이 회복되는 거지. 어디 좌파들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게. 중도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밀어준 48%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부터.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그럼요. 오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문재인의 아들 딸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뭐 한두 가지 앞으로 들시려면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봅니다. 모조리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법정 최고위로 다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재인한테 배울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인간이 적폐청산한 거. 맞아.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적폐 청산하는 게 그럼요. 원상 회복이에요, 원상 회복. 그래봐야. 문재인은요.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일을 갈면서 준비했어요. 일을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이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사람을 쓰고 저 사람들은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윤석열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리더자를 내세워요. 아니 그렇게 범죄자인 조국을 내세워서 조국 혁신당 그러잖아요. 이재명이를 내세워.
근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내세웁니까? 안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공중에 떠버렸어. 맞아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야. 혼자 있어요, 혼자. 혼자. 예.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 세력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근데 왜 그것을 모으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협치를 할까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왜 본연의 보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제일 핵심이 문재인을 저건 법이고 뭐 필요 없어. 바로 현장 체포를 해야 돼. 왜? USB 사건 아니 USB 사건을 이걸 김정은이한테 넘겼는데 이거는 간첩이거든요. 완전 간첩. 저거는 아니 그 삼국 국가 비밀을 갖다가 자기 국민들에게 그 공개해도 그걸 다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주적이한테 넘겨줬는데 이거 그 뭐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라가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 이거 사실 이 과정을 다시 때가 말씀드리면 여기 너라 시청자들은 잘 알지만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내가 3번 구속됐잖아요. 됐는데 판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다른 죄 뭐 그게 그 뭐 76가지인데 그 모든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뭐 경주 사건, 그다음에 뭐 구리에서 발언한 거, 그다음에 또 뭐 왜 황교안을 편들었느냐, 또 뭐 강화문에서 발언한 거, 하여튼 사건이요 76개, 76개인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야, 큰 죄. 그래서 허선화 판사님이 물었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USB를 김정은한테 넘겼는데 그 USB 내용 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간첩이란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한테 USB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또 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3번째 또 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무죄를 때려서 내가 내가 그 12월 30일 날 내가 완전 무죄로 석방이 된 겁니다. 76개 혐의로. 거기는 김대중에 대해서도 있어요. 또 김대중을 내가 남노당이라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고발 사건에 또 들어가 있었다고. 남노당이 아니에요? 남노당인데 남노당이 그거 누가 나를 고발했냐면요. 저 김원근이가 아들이 고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노당이었는데 남노당이라고. 그 김대중이 말이에요. 그 저기 저 미국에서 나왔다는 그 13조인가요? 그래. 그것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걸 수사 안 합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그 짓을 했다면은 정광석과 같이 수사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뒤에 이 USB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고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소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이 했더니 거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놓고 30년 후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넣은 것만 해도 그건 위법 아닙니까? 범죄죠. 범죄죠. 예. 그런데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거기서 각 부처에서부터 다 수집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뭐 다 해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넘겨줬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USB 내용을 공개하라. 예. 그랬더니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네. 이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예. 구조화 변호사님이 행정소송을 했더니 또 판사들이 USB 내용을 제출하라니까 못한다. 우리 정부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 장관이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판사들이 통일부에 직접 가서 한번 보겠다 내용. 그렇습니다. 판사 3명이 갔잖아요. 예. 가서 그 내용을 다 봤다고. 다 열람했죠. 예, 판사들이. 보고 와서 어제 지난 며칠 전에 판정을 내렸어요. 예. 뭐라고 냈냐? 이거는 너무 국가 기밀 사항이 심각한 것이 맞다 예. 이거야. 예.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맞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아니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될 내용을 김정은이한테 넘기면 돼요? 말도 우리가 예. 말문이 막힌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죠, 목사님. 참 기가 막혀. 그러면 예컨대 이런 상황이 되면 예. 바로 이 문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전면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보수파가 실망한 건 뭐냐? 윤석열이가 예컨대 정말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첫째 USB 있죠, 목사님?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을 갖다가 그렇지. 문재인이가 보고를 받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 선서 끊었어요. 근데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특검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그다음에 귀순 오브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국가안보실장 선서 끊어버렸어요. 이야, 임원석이가. 기가 막히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경로해죠, 경로. 그렇죠.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이가 그걸 관여했을 터인데 왜 국가안보실장으로 끊었냐 말이죠. 제가 그때부터 보면서 야, 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의 적폐 수사만큼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실망했죠, 사실 그때요. 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혹시 맞아요? 반국가 세력 규정했으면은 그 반국가 세력을 향해 가지고 구체 행동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전혀는 그렇잖아요. 내가 못 쏘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지. 내가 죽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아요. 예. 내가 먼저 쏴버렸으면 안 죽는데 저 반대로 그쪽을 하는데 지금 총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요. 에이. 잘 몰랐잖아요. 제일 내가 실망한 것이 뭐냐면 뭐 총리 후보가 누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인선 의원도 멋져가고. 예,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아마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좌파 사람들도 섞어가지고 협치를 하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분탕치를 해버린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왔잖아요. 누가 부처께서 그래 나오지 그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저런 것을 경북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아 이것만큼은 반드시 했다 그러면 90%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열광했을 거란 말이에요. 90% 같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총연맹에서 맞아. 그 다음날 민주당이 국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반문했어요. 국민의힘이 답을 안 해요. 답을. 니네다 말이지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걸 몰라서 네? 물어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에라이 그래서 내가 야 니네 그따위로 하려면 다 때려쳐라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각오가 아직까지도 분명해요. 한데 이게 옆에 있는 보좌관들 있잖아요. 300명 가까이 이 용산에 있는 이것들은요 그냥 5년 동안 좋은 직장 잡은 거야. 그래서 그냥 살살 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극우로 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살살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두고 보세요. 대통령 임기 딱 끝나면 바로 깜빵입니다. 이재명요? 이재명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재명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빵을 가든지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 또 이재명이가 깜빵 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완전히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한 최고의 주범이 나는 여기도 댓글도 계속 올라오지만은 김한길이라고 보는 거야. 난 이 주범이 뭐 협치를 하라, 뭐 충돌하지 마라, 뭐 김한길이 난 김한길 이 국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뭐 댓글에 봐요 다 김한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김한길. 김한길 때문에 2년 동안 망한 거야 사실은 전부 다 인사 임명한 거 이것이 다. 망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3년밖에 시간 없어요. 이제 3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완전히 죽냐 사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박근혜처럼 깜빵을 또 가서 또 뭐 종신형을 받든지 각오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교수는 교수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확고부동 같은 신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지 뭐 하다가 정치를 딱 하게 되니까 이게 목표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년 동안 학습했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그 하나 네. 최상병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는데 네. 그 경로란 말 때문에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이 움츠리는데요. 목사님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경로를 해야지 그러면. 아니 왜 경로가 문제가 없는가 하면요. 네. 지금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은 이제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이 군대 내에서 사망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요거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문재인이가 고친 거예요. 이야. 경찰에서 하라고. 그래서 최상병 사건이 경찰에 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군대 내에서 했어. 군대 헌병들이 했거든요. 예. 헌병.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군사법원법을 바꿔가지고 사망이나 성추행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지금 왜 공수처가 왜 또 나오느냐? 그건 이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최상병 문제를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경찰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뭐 그 대령이라는 놈이 뭘 했냐면요. 나름 경찰에서 수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참고 의견을 만든 거예요. 만드니까 국방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어요. 이 대령이라는 놈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왜 경로했느냐? 사단장을 거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은 뭔가면 야 이면 이런 사건에 사단장을 왜 집어넣느냐? 그렇구나.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그 참고용 자료를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죠. 지금 언론이나 뭘 보면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걸 자꾸 숨기고 있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된 수사 권한이 있을 때에는 일종의 외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보내주는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목사님. 국방부 장관이 뭘 잘못했다. 그럼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잖아요. 너 일처리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말이죠. 원래 저 한균성 장군의 말씀에 의하면 2단계만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죠. 그렇어요. 예. 소대장하고 중대장. 그거 봐 상급자만. 근데 무슨 해병대 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으면 대통령이 경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면 민주당에서는 경로했다는 것이 그 직권 남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 인간들이 떠드는 거예요. 내용은 말 안 하고 계속 경로했다. 그럼요. 그러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려 그러는. 아니 경로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권한이 있는 사건이라면 백보 양보해서 경로해서 수사단의 수사권을 압력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단 말이죠. 자신의 의견만 경찰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로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죠. 그거는 압력이 아니에요. 그 자꾸만 신문에 보면 여론도 예컨대 뭐 경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뭐 잘못된 것이냐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스텝으로서 뭐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경로할 수 있잖아요. 경로할 정도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리지. 아니, 완전히. 잘못됐으면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야 사단장 책임 좀 되겠느냐? 맞아. 경로했어요. 그걸 왜 숨기냐 말이죠. 맞아. 그거 외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이놈들은 그 경로란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외압을 한 것 같이 봐서 직권남용죄를 끄집어내가지고 탄핵 사유로 일단 삼으려고 하는 게 최상병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왜 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금 왜 안 나와?
당연히 대통령 경로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요. 당연히 경로할 수 있죠. 당연하게. 머저리 같은 예컨대 백보양보에서 예컨대 해병대 수사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경우라면 혹여 갖다 붙이려면 야 수사 외압 아니냐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권한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이건 외압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마침 언론을 보면요, 이게입니다. 경로했단 말이 뭐 드디어 뭐 사령관 입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야 이 미친놈들아, 그게 경로하면 잘못된 얘기야. 정말 제발 그 경로를 선관위한테 그 경로했다는 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경로했단 말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본질 자체가 경로는 하게 돼 있고 당연히 경로해야죠. 여기 나오네요. 경로한 것이 아니라 질책했다고. 뭐 질책을 했건 경로했건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아니 나도 목회하면서 교육전사나 교구 여전사지 잘못하면 내 경로는요 그냥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려. 간도 당장 간도 너 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는 경로하는데 말이야. 응? 정신들 나가. 질책하고 경로하고 뭔 상관? 뭐가 문제예요? 보통 대통령이 질책하는 걸 보통 언론은 경로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언론은. 근데 마침 지금 국민들도 어떻게 호도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마치 숨기고 있어요. 경로했다 그러면 직권 남용이 될까봐 숨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최상병 예컨대 특검을 거부했다. 야이 정신 법적 논리가 맞질 않아요 지금요. 김학성 교수님 욕하는 거 멈추지 말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욕을 갖다가 분산해가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져 보이는 거야. 우리 주포가 욕을 좀 덜하게 되고. 예. 아니 여기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적군들이 여기 들어와서는지 모르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문제입니다. 또 이런 말이 여기 몇 개 올라오는데. 김건희 여사 설명 다시 한번 했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김건희 특검법이 뭐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조건이요.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다른 이유로 못한 경우에 한해서 그때는 검사가 안 했으니까 미국식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 특별검사의 본질이죠. 그런데 김건희를 왜 특검한다는 그러면 거야? 김건희 여사는 예컨대 공권력 행사가 없었어요. 개인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그 고노철이라는 사람이 주범인데 그 사람이 예컨대 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그 선수한테.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가를 좀 조작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탁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 김건희에게 문제 있다는 사람 잘 들으세요. 결혼하기 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 그때 김건희 여사님이 그 이름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목사님 주식을 샀는데 3천만 원 손해봤다고. 손해보고 그리고 그걸 진짜로 주도를 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질한 사람은 실형 처벌받았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걸 부탁한 사람 고노수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통장 빌려준 사람은 다 무죄됐어요, 목사님. 통장 빌려준 사람 무죄 됐으니 김건희도 당연히 무죄 아닙니까? 무죄가 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럼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렇지. 저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얼마나 탈탈 털었겠어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첫째 이 사건에서는요. 공권력 행사가 없었어요.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벌써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을 하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넣어서 강렬하게 비판할 때에 그때 이미 김건희 것도 다 털은 거야. 다 털었죠, 목사님. 1년 반을 털었어요. 1년 반을 문재인 정부 때 털었단 말이야. 예. 문재인을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못 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때 김건희 것도 다 털었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 특검을 또 하자 그러냐 이 말이지. 특검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공권력 행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다 털었어요. 털었는데도 협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숙에게 말씀드릴게요. 김정숙이가 예컨대 뭐 관봉권을 썼다,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서 인도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김정숙이 거는요, 문재인 시절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공권력 행사가 전제가 됐어요. 됐죠? 다음에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공권력 행사 또 공권력과 유사한 행사가 있었고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전형적인 특별 검사를 선임해서 그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자,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후회를 하고 저 좌파들도 인간인지라 민정수석을 없애도 그냥 대화로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너무 순한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년 해보니까 예. 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민정수석실 부활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구가 제2부속실 아닙니까? 예, 예. 제2부속실 부활해야 돼. 그렇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 부인을 한남동에다 집에다 가둬놓고 말이야, 말도 한마디 못하게 하고 말이야, 제2부속실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사실은요, 부부 일신동체잖아요. 네, 예. 대통령 다음에 2인자란 말이에요. 대통령 부인들은.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안 그렇겠어요? 그럼요. 그럼 제1부속실을 왜 뒀냐 말이에요. 그동안 정부 때 제1부속실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시켜야죠, 목사님. 예, 김건희 여사님도 제대로 자기 주장할 수 있도록 예. 하고 해야지. 이게 말이야, 도대체가 인간들 같으냐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순둥이야, 순둥이. 그냥 제2부속실도 없애버리고, 그냥 민정수석도 없애버리고,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빨리요, 밑으로 내려봐봐. 밑으로 내려봐. 김건희 특검 대상 맞습니다. 누가 올렸나? 특검 대상이 안 돼. 그래, 안 되죠. 안 되죠, 저거는요. 안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제2부속실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예산 덤벅 쳐가지고, 김건희가 한번 제대로 그 부대통령 영부인 노릇 제대로 하도록 빨리 윤석열 대통령님, 민정수석님만 부활시키지 말고, 빨리 다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해요. 그 목사님 최상병 사건 건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겠다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다려야지. 그렇지. 네? 맞아. 그럼 무조건 이놈들은 특검 전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특별 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있단 말이죠. 특별 검사는 검사의 수사를 격려를 했는데 믿을 수가 도저히 없다. 이럴 때만 특별 검사를 선임해서 하는 예외적인 행태인데 이 인간들은 다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조국 수사도 특검하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검사들 지난 2년 동안 검사들이 개판 치니까 한동훈하고 관계 있는 검사를 다 자르고 39명의 검사장을 바꿨잖아요. 예. 그중에 제일 중심이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꿨다고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바꿨다고. 보호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언론들도 몰고 가고 심지어 자유우파들 속에서도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을 이런 걸 보면요, 참 내가 정말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말이야, 이게 되겠냐 이게 말이. 설령 그래 실수를 좀 했다고 치자. 그러나 이거는 이미 벌써 시효가 지났잖아요. 법정 시효도 지났고 투자해서 돈도 3천만 원 손해봤고, 그리고 같이 했던 사람은 이미 처벌 다 받았고, 통장 빌려준 사람은 무죄로 됐죠? 다 됐고, 빌려준 사람 무죄됐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걸 가지고 좌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하자,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란 말이야. 쓰레기들이 다 쓰레기들 싹 쓸어버려야 돼. 저것들 다들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아니 김정숙 그저 인도 갈 때 전용기를 타고 거기다 대통령 희장을 달고 갔다 가거든. 희장이요. 아니 대통령 희장 달고 가면 그건 사칭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군대 그 장군도 안 탔는데 별판 그 열어놔 놓고 가면 그거 큰 문제 되거든 그게. 그렇지. 여하튼 김종숙 거는요 특이한 게 문체부가 끝난 다음에 출장 결과서를 써서 냈거든요. 거기에 김종숙 그 타지마을 묘 방문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직 공무원에서는 당연히 보고를 써 내잖아요. 내는데 김종숙이가 타지마을 묘 갔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자, 그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도 거꾸로 지금 말려들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할 거 없고 말려들 필요 없고 내일 1시까지 부울경 전체 총동원 그 찍은 사람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다 뛰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뛰어나와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 부산역 광장 오후 1시까지 다 나와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홍동영 박사님부터 네. 마지막 말씀. 뭐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우라통이 더 증가되니까 이거 뭐 참 이렇게 매일 할 때마다 열불나는 그런 방송을 계속 해야 되고 빨리 우리 윤 대통령이 혁명적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렇지.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이거를 기화하고 그 사법 처리할 수개들을 빨리 처리하면은 다시 이제 보수들이 새로 모여가지고 압도적으로 이 마지막 임기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 뭐 국회 숫자 많다 해도 대통령 권한이 있으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눅들지 말고 제대로 된 싸움을 이번에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자, 또. 예, 그 3.15 부정선거가 부산, 마산 그쪽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한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예, 그때보다. 맞아. 부산 분들이 화끈하게 이번에 저 부산역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일 다 부울경에 계신 분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서 서울까지 상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예, 우리가 장학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이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0표 나왔다고 한 지역에서 9표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전선거에서 40표가 나왔거든요. 맞아. 근데 0표가 된 거예요. 우리 자통당 지지 세력들은 이 사전선거보다는 당일 투표를 더 선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0표가 나왔어요. 참. 받아들일 수 없죠. 한 표 나온 지역은 32표까지 확인이 됐고 10표는 20표, 3표는 7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서는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군다나 자유통일당을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객관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익산 지역에서는 우리 자통당 지역구 후보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2,000 몇백 표를 얻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 정당에 던져진 표는 그 수보다 훨씬 적어요. 900표 쪽. 900표. 900표.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호남 지역입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참. 지역구 후보로 나온 사람이 2,600표를 얻었으면 적어도 정당 득표는 2,600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적인 생각인데 더 적어요. 전국에 더 적습니다. 11개 지역이 다 그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6%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그럼 180만 표입니다. 180만 표인데 지금 우리가 64만 표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이런 등등을 감안해 봤을 경우에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 명백한 부정선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개표 함을 모으는 함을 보면 7번은 있고 9번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저희가 뛰어.
빨리 뛰어. 이 자유통일당은요 원내 정당이면서도 8번의 기호는 선거법에 의해서 기호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면 7번 다음에 8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국회의원 한 명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당이야. 8번을 이 선관위가 인위적으로 저걸 빼버렸단 말이죠. 저 다른 저 하무에다 넣어가지고 했어요. 자, 이런 행태는 공직선거법을 저는 명백하게 선관위가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8번을 임의적으로 지네가 빼가지고 다른 저 함에다 이 배치를 시켰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이 행한 적폐청산 못지않은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보면서도 대통령께서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년 후에 윤 대통령은 이 적들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반드시 감옥 갑니다. 처벌됩니다. 맞지. 따라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주고 다시 한번 2년 후 3년 후의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대통령께서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그 일에 집중하시면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적들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제대로 선거가 된 딱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자치선거입니다. 그것이 왜 정상으로 됐냐고 하면은 지방자치선거 그 한 번, 딱 한 번에 현장 투표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하고와 똑같아요, 비율이. 예.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목사님 편안해요. 똑같아. 편안해, 예,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긴 사람이 자연적으로 당일에서 이겼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싹쓸이 한 거야, 우파가. 예. 지방자치선거에서 서울시장 오세훈도 됐고, 또 다 됐단 말이야. 인천시장 유정복도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장들도 다 거의 우파들이 다 됐단 말이야. 상당 부분이 됐죠, 목사님. 상당히. 예, 예. 그리고 전국에 뭐 충청남도 도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뭐 이거 싹 다 휩쓸었다고 다 전라도 빼고는. 요게 정상적이거든요. 뭐가 정상적이냐면 당일날 투표한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프로테지가 똑같은 거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이번 부정선거는 당일날 투표한 거는 다 이겼는데 네. 사전 투표한 거는 이것도 증거도 어느 정도가 아니야. 그냥 확 쳐가지고 다 뒤집어 놨다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구호를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만의 구호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